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특히나 오디오 관련된 음향 기기들의 측정을 해서 이 기기의 특성은 어떻다. 뭐 출력이 몇 와트 나온다, 몇 볼트다, 뭐 노이즈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그거를 어떻게 제가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멀티메타 그리고 오늘 영상을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한 대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이긴 한데 좀 반납을 해야 되는 협찬이에요. 리골에서 기념 모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C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래서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측정하는 거를 100%다 말씀드리려면은 한 2-3시간짜리 영상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깊숙이 못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대표적으로 저런 값들을 한 번씩 보는구나 라는 거를 좀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측정 대상은 요겁니다. 아이파이에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팔린 제품이죠. 꼬다리 DAC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USB-C를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디지털 음원을 실제로 여기 아날로그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멀티메타를 가지고 몇 가지를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게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꽂아서 선을 따내야 돼요. 측정기에 물리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이거를 꼽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선을 까서 막 멀티메타 프로브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고 막 그렇게 막 했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오디오 기기의 출력 포트를 제가 몇 가지 만들었어요. 각각의 출력이 여기에 포트에 그냥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노인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랑 찍으면 되고요. 그 스테레오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기 그라운드, 여기 왼쪽 오른쪽고요. 요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측정하기 편하겠죠.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저도 생각만 해오다가 결국에는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기기의 출력을 측정할 때는 단순히 전압만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드라고 그러죠. 저항이 얼마일 때 어느 출력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이 얼마인지를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출력 계산은 무의미해요. 적절한 저항을 연결한 상태에서 출력을 측정해야 됩니다. 이건 특히나 헤드폰 앰프 관련된 걸 측정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항을 많이 붙여놓은 이유가 헤드폰,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마다 임피던스라고 그러죠. 저항, AC에 대한 저항치인데 그 저항치가 각각 제품마다 달라요. 많이 아시잖아요. 뭐 하이 임피던스 저기 보이나? 예, 저기 고임피던스 헤드폰이라는 것도 있고 임피던스가 되게 낮은 것도 있고, 저 헤드폰을 꽂았을 때 이 앰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면은 물론 저 헤드폰 연결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헤드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반영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거의 특성만 봐야 되는데 저 특성까지 같이 보게 돼요. 헤드폰 대신 저 헤드폰에 해당하는 저항을 여기서 골라가지고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헤드폰 앰프뿐만 아니라 스피커를 연결하는 앰프를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앰프는 출력이 크기 때문에 작은 저항을 쓰면 안 돼. 좀 더 큰 저항을 써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메타를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나가는 출력을 잴 때는 사실 출력도 너무나 여러 가지 출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거를 다 측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오디오 관련된 기기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사인파, 우주에 존재하는 시그널 중에 가장 깨끗한 사인파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 사인파가 아주 깨끗한 사인파를 쏴줬을 때 과연 아주 깨끗한 사인파가 나오는가. 자, 근데 얘는 헤드폰 앰프 역할까지 하잖아요. 앰프가 뭐죠? 앰플리파이어. 증폭을 시킨단 말이야. 폭을 증가시킨다. 증폭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깨끗한 신호가 깨끗하게 커져서 나오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인파를,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플레이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유튜브에서 사인파도 한 사인파만 있는 게 아니죠. 주파수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1kHz를 많이 써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1kHz 사인톤. 그래서 이거 뭐 6분 동안, 어떤 건 1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유튜브를 음원으로 여기서 쏴주는 1kHz 사인톤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압축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앱을 하나 F 제너레이터,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앱을 하나 쓰고 있거든요. 1kHz를 정해놓고 사인, 뭐 사각파 여러 가지 파형도 다 고를 수 있고요. 볼륨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제껴놓고요. 간단하게 한번 재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 하나 꽂고요. 그리고 소리를 제일 크게 이렇게 해놓고 아주 1차원적인 측정이죠. 이거는 교류 전압으로 해놓고 프로브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신호가 나오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04 볼트가 나오고 있다. 볼륨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밸런스드 출력이 있거든요. 밸런스 출력 한번 해볼게요. 아마 2배 나올 겁니다. 여기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다가 물려서 4.009 자꾸 올라가네요. 예. 4.1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출력일까요? 출력 몇 볼트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출력은 전압 볼트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입다가 정전기가 빠지직했어. 그거 뭐 수만 볼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만 볼트가 출력이면 사람 수만 와트 뭐 그럼 뭐 사람 죽지요. 근데 안 죽잖아요. 우리 그냥 빠직하고 말잖아요. 지금 전류가 계산이 안 됐어요.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이고 P는 VI거든요.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값이 필요해요. 멀티메타도 이 안에 뭔가 뭐 회로가 있어야지 얘가 측정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저항을 굉장히 높게 잡고 측정을 합니다. 높은 저항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거꾸로 여기가 저항이 아주 낮다면 전류가 훨씬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전압이란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얘를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전압만 몰래 탁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휘젓고 다니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지만은 멀티메타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값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출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몇 볼트구나, 오픈 상태에서 몇 볼트구나 라고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 있어. 일단은 전압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이 기기는 출력이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일종의 포텐셜은 좀 있구나라고는 알 수 있죠. 헤드폰을 대신해서 저항을 실제로 걸어주는 거예요. 뭐 하나를 고르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몇 옴짜리 골라볼까요? 25옴짜리 하나 걸어볼게요. 25옴을 연결해주고 헤드폰이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DAC 헤드폰 앰프는 이 저항을 드라이빙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값입니다. 1.92V 25옴. 이거는 아마 10메가옴인가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류는 사실 여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서 아주 몰래 전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와트가 출력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P는 VI. 그런데 I는 V 나누기 R이니까 정리하면은 P는 V 제곱 나누기 R이 됩니다. 147mW가 채널당 최고 출력으로 나가고 있다. 멀티메타야 미안하지만은 무슨 멀티메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멀티메타로 볼 수 있는 한계예요, 이게.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출력인지는 몰라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눈으로 뭘 보기 위해서 숫자만 보고 한 거잖아요. 출력 막 노이즈가 꽉 껴가지고 막 이상하게 파형이 찌그러져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게 오늘 영상 협찬 리골. 저 리골 집에서 2개나 쓰고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는 솔직히 아날로그를 제일 좋아합니다. 보기에는 제일 멋있어. 진짜 감성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너무 커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폭이 이만해. 무겁고 요즘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얇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얇은 형식으로 나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전원을 USB 전원, USB-C 타입으로 아마 PD 출력이 되는 USB 전원 쓰면은 밖에 나가서 쓸 수 있어요. 파워뱅크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측정에 좀 신뢰치가 확 올라가요. 네.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듣기로 이게 순금이로 알고 있어요. 내가 순금. 접점도 다 골드로 해놨죠. 이제 예전에 한번 이거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모니터 암에 거치할 수가 있어요. 예, 배사울이 있거든요 뒤에. 그리고 오늘은 아마 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기 시그널 제너레이터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관계를 보고자 할 때 여기서 시그널 제너레이터 넣어서 출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네. 난 주파수만 많이 다른 줄 알았더니 노브도 많이 다르고 급이 다른데 이거? 많이 좀 급 차이가 나긴 나구나. 자 채널 1번에다가 이걸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돼요. 어차피 같은 라인입니다. 전자배에서 같은 노드라 그러죠. 노드. 예, 이렇게 물려보면은 나오죠 바로. 요즘에 오실로스코프는 뭐 이렇게 안 눌려도 돼요. 그냥 오토 버튼 누르면은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그냥. 뭐 여기서 뭐 보기 편하게 뭐 돌려도 되긴 해요. 뭐 좀 더 크게 봐도 되고. 디지털 멀티메타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보면은 값이 되게 부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RMS 전압으로 2.045V다. 045V. 참 요즘 기기들이 워낙 정밀해가지고 이거나 똑같이 칼리브레이션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죠.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걸 좀 최고 출력으로 해도 일그러지는 파형은 아니구나. 오케이. 좋아요. 밸런스드 출력도 한번 봐야죠. 오토 한번 눌러주면은 4.11V, 4.118, 4.118. 와, 이거 정확하다 진짜. 이것도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문제가 있는 거는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되게 또 은근히 정확한 게요. THD라 그러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그 디스토션이 귀로 들릴 만큼 디스토션이 걸린 파형이면은 눈으로 보여요, 사실. THD가 1%만 넘어가도 이 찌그러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파형도 보고 전압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훨씬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자공학 하신 분들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FFT. 아까는 시간의 축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다를 본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주파수 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kHz 신호를 넣고 있잖아요. 이게 델 튀어나온 게 1kHz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앰프라고 하면은 주어진 시그널만 증폭하고 나머지 신호를 증폭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 정수배의 하모닉스가 생겨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오디오 쪽에서는 억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THD의 비율을 확 계산해 가지고 총 이 신호 대비 나머지의 비율이 몇 %가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오디오 앰프의 항목으로 스펙에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모닉 디스토션이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좀 올려보면은 저걸 올려봐도 디스토션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인파라 그랬잖아요. 이 제가 쓰는 앱에서는 사인파 말고도 다른 파형을 또 출력해낼 수가 있거든요. 사각파 쫙 써보면은 와 사각파는 하모닉 디스토션이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몇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는데 이런 파형을 못 봐. 얘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사인파를 낸다고 했지만은 이 기기의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찌그러진 사각파를 출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전압 보면은 와 5.6V 나와. 계산했더니 출력이 엄청 많이 나오네. 와 되게 좋은 거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자 솔직히 말해서 자 지금 MH598이라는 리골에서 나온 어디 보면 좀 기념비적인 좀 어니버셔리 모델이에요. 스펙도 되게 높아요. 이게 몇 개? 1GHz 12비트. 그러니까 1GHz까지 뭐 측정을 하려는 분들은 아유 저렇게 좋은 걸 가지고 이런 것만 보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디오 뭐 측정하는 취미에서는 1GHz가 아니라 아마 몇백 킬로헤르츠 단위. 예, 얘는 60메가, 사실 60메가도 엄청나게 높은 스펙이에요. 오디오에서는. 리골 말고 더 싼 것도 많아요. 예, 요즘에 뭐 중국 엄청나게 몇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추천은 측정기만큼은 하나 살 때 조금 좋은 거를 사시는 게 오래 쓰고 또 측정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물론 신뢰도로 따지면은 미국 쪽 제품, 뭐 유럽 쪽 이런 게 많죠. 좋죠. 근데 겁나 비쌉니다, 진짜.
오, 이거는 내 평생 내 돈으로 살 일은 없겠다 싶을 정도의 가격대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신뢰성 있는 제품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리골 제품 많이 쓰시죠. 아마 좀 빈티지한 기기들이 나왔던 시절에는 그런 값들 플러스 아마 요런 기기들을 써가지고, 근데 요즘 요런 걸 써가지고 아마 제품 만드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네. 물론 뭐 진공관 앰프 같은 거는 아직도 저도 저걸 써가지고 측정을 하긴 하는데, FR이라 그러죠. Frequency Response. 주파수별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산업의 스탠다드 같이 돼버렸는데, 전문적으로 나오는 기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도 평생 내가 그걸 내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비싸요. 무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REW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컨셉은 이렇습니다. REW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신호를 붕 여기다 쏴줘요. 이 DAC에다가. 그러면 그 신호를 출력을 하겠죠. 여기다가 대신 소리 안 나고 저항에다가 이제 소모를 시키는 거죠. 저항으로 소모시킨 이 신호가 그 결과물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력한 값이 있을 거고, 다시 들어왔을 때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이 녀석이 중간에 뭔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신호를 쏠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은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 링크 맥스로 아웃풋을 잡고, 시그널 출력된 게 다시 들어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인풋 디바이스는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겁니다. US 2x2 HR. 사실 이거 디테일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이거 REW 잘 쓰시는 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자, 체크 레벨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쭉 나가는데 지금 신호가 이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신호가 파란불. 여기도 보시면은 레벨 OK라고 뜹니다. 너무 크면 안 돼. 빨갛게 되죠. 그러면 레벨 하이 뜬다고요. 여기도 맞춰놓고 스타트.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어떤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 보이죠? 주파수를 20kHz까지 무앙 다 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측정하는 겁니다. 저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뚝 하고 이만큼 띄워넣어서 뚝 한번 측정하고 한번 띄워넣어서 뚝 측정하고, 그래서 떤떤떤떤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되게 듬성듬성 그래프가 나오죠.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측정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흔히 말하는 frequency response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20kHz에서 훅 떨어져 버리네? 이 제품 스펙을 봤더니 그 이상까지 출력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는 출력이 안 나오냐? 얘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문제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 출력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갓난아기들도 거의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한번 들리고 1년 있다가 안 들릴 만한 초고 주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Hz부터 가천 주파수 이내인 20kHz 근방까지 평탄한 주파수 특성, frequency response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디스토션 항목을 보면은 디스토션도 맨 위에가 아까 봤던 원래의 소리, 그런데 그 소리 대비 밑에서 어떤 노이즈들이 벌어지고 있냐. 노이즈 또는 디스토션. 우주의 모든 만물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하모닉 디스토션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2차 하모닉 디스토션, 3차 THD들을 다 토탈하니까 얼마냐. 보통 이런 기기들 스펙 잡을 때 1kHz 기준으로 잡아요.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1kHz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0.0083%다. 노이즈가 굉장히 그래프에서 많아 보이는데 퍼센트로 보세요. 퍼센트 0.008%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깨끗한 신호가 나가고 있는 거죠. GD 그룹 딜레이 RT60이 이런 그래프로 나온다. RT60DK도 안 보이면 제너레이터 누르면 나옵니다. 자, 제너레이터 누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자, 클래리티 봅시다. 클래리티 특히나 헤드폰 앰프, 스피커 연결하는 하이파이 앰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제품들은 이 측정의 목표가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제품의 특성을 본다기보다는 이 제품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는 관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정말 재미있는 측정은 뭐냐면은
이런 클린한 앰프, 그러니까 리니어한 앰프의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기타 앰프, 기타 이펙터 같은 거를 놓고 드라이브를 일부러 걸죠. 걸어가지고 시그널을 훅 돌려보면은 결과치가 아주 환상적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확 꺾입니다, 진짜. 디스토션의 질감도 여기서 보여요. 와, 뭐 이렇게 중간에 와 싸게 하자면은 끝도 없이 싸게 할 수 있어요. 이거 5,000원짜리 있고, 이것도 몇만 원짜리 있고,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몇만 원이면 사고, 컴퓨터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테고,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뭐 일렉트로닉 하비스트 막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로 이런 측정도 하고 뭔가 좀 고민도 해보고 이런 거 하나가 자체가 취미의 한 장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뭐 취미이긴 취미지. 대신 이제 저는 뭐 유튜브로 뭐 하고 있긴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후원사죠. 오늘 영상에 이 제품 말고도 아까 보여드린 924S인데 이거 예전에 리뷰 한번 올렸다 그랬잖아요. 더보기란에 이 제품 링크 정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괜찮으면은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